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먼저 금요일에 멤버십 수익률 보고 가시겠습니다. 디웨이브 퀀텀에서 이제 35%의 수익이 나서 멤버십 누적 수익률에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캐시 우드인데요. 제목은 뻥카 앤 쇼잉 전문가 두 사람, 두 관종의 정신 나간 발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입니다. 히틀러는 학살 안 했다, 학살하지 않았다 라는 트윗을 리트윗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스탈린, 그다음에 마오쩌둥이죠. 그다음에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했다. 그들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했다. 라는 이제 트윗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집권을 했을 때 사실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죠. 그 이상이 사망을 했죠. 하지만 정작 독재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트윗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틀러 집권 시에 2,100만, 그리고 스탈린 때 5천만, 마오쩌둥 때 7,700만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윗을 이제 별다른 코멘트를 붙이지 않은 채 리트윗을 했다가 이제 X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게시물을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잊을만 하면은 또 사고를 치고 논란거리를 만들고 그까지 이제 뭐 쇼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적인 이런 뭔가 좀 관심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트윗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극우적인 신념을 드러내고 또 여기 멘트에 보면 이제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런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혐오를 공개를 해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얻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저 이제 관심을 끄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극우적인 신념, 정치색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거에 어떤 재미를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캐시우드인데요.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무려 2,600달러로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한 250달러, 반등을 해서 한 250달러 정도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표가대로 간다면은 시총이 1경 2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아마 1경이라는 숫자는 쉽게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경 2천조면 얼마냐? 현재 애플 주식의 시총의 3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그 회사, 똑같은 회사가 3개를 합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총이죠. 근데 이걸 이제 목표가로 또 부른 거예요. 캐시우드는 로보택시를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의 기회로 보고 있다. 예. 하지만 누가 봐도 과장됐죠. 이를 통해서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테슬라의 총 마진을 현재 16%에서 최대 9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자율주행 사업을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한 속도와 이제 가격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이 펀드가 연초 이래 뭐 16% 이상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장 전체가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뭐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이제 테슬라를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죠. 그래서 이 펀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2%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5년이면 이제 꽤뭐 등락이 많았었죠. 하지만은 작년 말까지는 최고점 찍고 계속 잘 나갔었으니까요. 이 동안에 이제 이 시기에 S&P 500이 거의 2배로 상승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제 머스크를 우리 시대의 발명가다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정부 효율성부를 이끄는 그의 역할이 테슬라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라고 합니다. 예. 일축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그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죠. 최근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가와 엔지니어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훌륭한 사업가와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펀드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23년 12월 이후로 월별 순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캐시우드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워렌 버핏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이죠. 그야말로 인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아 머스크 얘기는 이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인제 로보택시 공개 지원을 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 공개가 지연이 된 건 분명히 안 좋은 악재인데도 이제 머스크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인제 뻥카를 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펀드라는 거는 인제 뭐 오르든 내리든 수수료라는 걸 챙기죠. 그래서 폭락 와중에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0.75%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조 단위니까 운용하는 그게. 수수료를 챙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인제 이런 기약 없는 우상향만을 주장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한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리고 인제 그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해칭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테슬라의 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죠.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만 뭐 4천 개 정도로 나오는데 100 위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기 나와 있죠. 네, 90 몇 위 정도로 인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총 주식의 달러죠 이게. 그래서 뭐 13억 달러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1 위죠. 그래서 전체 포트의 10%가 넘는 거를 테슬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 외에도 인제 뭐 로쿠라든지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다음에 로블록스, 뭐 로빈훗, 뭐 쇼피파이 요렇게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이죠. 뭐 아처 애비에이션이라든지 고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거의 뭐 대척점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 10 년간 가장 많은 돈을 잃은 펀드 순위권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 최악의 투자 펀드 12 개를 꼽았는데 그중에 2 개가 상위권의 아크 인베스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70억 달러죠. 70억 달러면은 뭐 10 조가 넘어가니까. 요것도 뭐 6조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음에도 펀드라는 게 수수료 장사기 때문에 예 '캐시우드는 뭐 크게 손해 볼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아까 그 순위를 보시면은 이제 인버스 펀드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폭등장 속에서도 어 '캐시우드는 인제 홀로 역주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가 인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인제 2020년 중반부터 인제 2021년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인제 코로나 버블이 원체 많이 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인제 2년 동안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80%가 곤두박질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팬데믹 초기 저점 수준의 수익률로 회귀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인제 기사 하나를 또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계속 폭락할 수 있는 2 개의 대형 주식 요렇게 기사가 났는데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엔비디아, 두 번째가 테슬라인데 이유는 이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의 잠재력을 업계에서 크게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제 어느 정도 말들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인제 실제 추론이나 사고가 없으며 인간의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칩이라는 게 AI 칩이라는 게 그냥 계산만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인제 그 인간의 지능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동 방식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제 "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또 수요는 늘어나도 인제 단가, 판매가는 좀 떨어질 수 있죠, 마진이나.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를 꼽았는데 테슬라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 15년 초에 예 테슬라 차량이 2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었죠. 예 2년 내에. 그리고 17년 뭐 18년 그때인데 근데 아직도 인제 완벽히 해결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측이 완전히 틀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제 테슬라의 브랜드 밸류가 인제 실추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과 머스크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건 사실이죠. 그래서 머스크가 인제 CEO를 퇴진하더라도 그만두더라도 이 브랜드가 입은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치 평가의 대부분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기타 미래 수익원에 대한 과감한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상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믿음이 붕괴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머스크가 박살냈다. 29조 굴리는 큰손. 테슬라를 손절했다라고 3월 15일 자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머스크가 브랜드를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연기금이 테슬라를 투자 제외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테슬라의 무노조 원칙, 그다음에 지배구조 문제, 정치 개입,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 유포 등을 개선 가능성이 없는 문제로 손꼽았다. 그리고 이제 무노조 원칙에 맞서서 이제 연쇄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웨덴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덴마크의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펜션 덴마크는 테슬라의 주식 매각을 결정했다. 여기도 굉장히 큰 규모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큰 손들이 테슬라를 손절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네요. 그래서 이 기사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뻥카와 쇼잉의 굉장히 좀 소문난 그런 두 관종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